자, 우리가 지난번 관심적인 내용으로 천체의 관측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천체 관측, 이 천체의 겉보기 운동이가 있습니다. 이 겉보기 운동 결국엔 지구의 자전에 의한 일주 운동과 지구의 공전에 의한 연주 운동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자전습니까? 하네요. 서, 동.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갔죠. 예, 이걸 반시계란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 운동은 모든 천체가 동에서 서쪽으로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남쪽 하늘을 지나가는 여기는 시계 방향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다만 북쪽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할 때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했었습니다. 일주 운동은 그래서 동에서 서라고 표현하겠고 시간당 15도 돌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공전은 어떻게 됩니까? 한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공전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래서 연주 운동은 크게 별의 연주 운동과 태양의 연주 운동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양 입장에서는 지구가 E1의 위치에서 E2, E3 위치로 지구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태양 위치가 Sun1, Sun2, Sun3로 태양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태양은 반시계 방향으로 어디 됐습니까? 네. 요게 우리는 서에서 동으로 간다 했고 아직 여러분한테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역시 중간에 뭘 지난다? 남쪽을 지나겠고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은 시계 방향이다라고 하겠다고요. 그럼 별의 연주운동이 북쪽 하늘에 있는 별도 연주운동 하잖아요. 북쪽 하늘의 별은 또 반시 방향으로 이렇게 연주운동합니다. 이때 주어야 될 것은 일반적인 별이니까 이 별의 적경 알파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일정 고정이거든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태양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달의 관측을 보도록 하죠. 달의 관측은 중학교 2학년 내신에 했다. OX. 그치? 그래서 달이 보름달이 어떻게 보이는입니까? 또는 상해달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태양의 표면과 태양의 대기로 소개할 수 있겠네요. 태양의 표면을 보니까 쌀알무늬가 보입니다. 태양 표면이 쌀알무늬 밝고 어둡게 반복된 것은 이 표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식어져서 내려가는 이런 대류 운동이 활발한, 즉 쌀알무늬는 표면의 대류권을 보는 것입니다. 뜨거운 거 올라올 때는 여기 밝았겠고 좀 식어서 내려가는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에 이거 말고 또 관심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뭘 관심 있습니까? 그렇지? 흑점이 있습니다.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식어진 채로. 그래서 보통 표면 온도는 한 5,800켈빈, 경우에 따라서는 6,000켈빈 정도인데 여기는 4,000켈빈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식어 있습니다. 4,000켈빈 하니까 그래도 뜨거긴 엄청 뜨겁죠. 철이 녹는 온도가 몇 도예요? 약 1,500도씨 됩니다. 1,500도 조금 더 넘고 액체 철이 기체로 끓는 온도는 3,000도씨 조금 넘습니다. 여기다가 철로 만든 우주선 놔두면 기체로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한 4,000켈빈 정도로 상대적으로 식어져 있는 요 흑점 온도에 이 흑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태양을 관찰하면 흑점이 요래 움직입니다. 시계 움직입니까? 반시계 움직였습니까? 이게 시계 반시계야. 아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름 태양을 봐도
볼 거 아니야.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흑점이 반시계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태양이라는 놈이 자전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태양 자전 방향이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네요. 반시계 방향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동에서 살아있습니까? 서에서 동이라 했습니까? 서에서 동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 역시 반시계 방향인 거예요. 즉, 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태양을 중심으로 수축 운동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했겠고 그 회전 중심 방향이 반시계 방향, 태양의 자전 방향이 들어가겠고 다른 미행성체들이 도는 방향 역시 뭐였다고?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돌았다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 때 하나의 성운에서 그렇게 수축해서 만들어졌다는 태양계 성운설을 지지하는 첫 번째 근거로서 태양의 자전 방향, 반시계 방향과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 그렇게 반시계 방향이다, 동일하다 하는 게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원반이 이쪽 원반, 이런 원반, 저런 원반, 여러 개의 원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요. 뭐냐면 모든 행성들의 공전의 궤도면이 거의 일치해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우리는 황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에 지구가 지나가면서 태양이 다른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그런 길로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행성들의 공전 궤도들을 보면 대부분 황도와 즉 지구 공전 궤도면과 대부분 한 2, 3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수성이 한 7도 정도 차이 나고요. 지금은 이제 행성에서 좀 퇴출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퇴출됐다고 하는 명왕성이 한 24도로 이렇게 지구 공전과 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뭐 명왕성이 이미 떨어져 나갔다 보니까 대부분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유사해. 그 말은 하나의 원반에서 그런 미행성체들이 충돌한 과정에서 행성이 탄생했어 라는 나중에 태양계 성운설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 역시 뭐다? 서에서 동입니다.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행성의 자전 방향 역시 서에서 동이 됩니다. 근데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은 동에서 서에서 동이 되는데요. 자전은 대부분 해놨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뜻이죠. 누구 있을까요? 두 개 있어요. 아니요. 금성하고 청황성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금성과 청황성은 자전축이 기울어진 거를 90도보다 더 크게 세팅합니다. 금성의 자전축 길이는 178도입니다. 2도 기울인 건데 무슨 놈 178도입니까 하면 이걸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데 그 자전의 기울기가 178도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볼 때는 시계 방향 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반시계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시계 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시계 방향 도는 걸로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청황성 마찬가지 98도 정도 거의 붓다시피 해서 도는데요. 그래서 예외된 놈은 누구라고? 금성입니다. 비너스 쓰겠습니다. 청황성입니다. 우라노스 U 쓰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수성 영어로 뭐라 하죠? 머큐리 좋습니다. 금성은요? 화성은요? 목성? 네, 주피터 되고 있습니다. 토성? 세턴 조성. 청황성이 우라노스, 해왕성은 넵튠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대기 얘기를 해보죠. 태양의 대기는요, 태양의 표면, 이 태양 표면을 다른 말로 광부라는 이름을 써요. 이 광부의 밝음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대기는 반드시 객이 일식대 관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대의 과학에서는 태양 앞에 일부러 코로스코프를 해서 태양의 광구를 가리고 태양의 대기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한테 집에 코로스코프 있으면 만무하고 여러분 직접 태양의 대기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계기식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계기식은 2035년도에 걸립니다.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죠? 몇 년 남은 거야? 2035년도면 11년, 12년 남은 거 같네요. 네. 그래서 태양의 대기는 태양 표면에 있는 체층과 태양 바깥쪽에 있는 코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체층은 태양 광구 바로 안쪽에 있는 거고 코로나는 태양 바깥쪽인데요. 재밌는 건 이 코로나가 대략 100만 켈빈의 온도를 가집니다. 100만 켈빈이요? 표면보다 훨씬 높죠. 그 온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고 지금 태양 탐사선이 파커 탐사선인데 그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감마 폭발이 일어나면서 태양의 코로나가 좀 더 커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흑점수가 많을 때 코로나는 좀 더 사이즈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염과 플레어가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홍염은 체층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들이고요. 플레어는 강력한 폭발을 통해서 태양 쪽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태양 바깥을 나가는 그런 질량 분출을 플레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어가 일어나려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강력한 폭발은 요 흑점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겠다고요. 흑점 주변에서 플레어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체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이런 것들이 태양의 대기는 계획이 일식해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챕터 16에서 보시면은 천체의 관측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좌표계라는 것을 씁니다. 오늘 초시상 봤잖아. 어디서 봤어? 저기서 봤어.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좌표계는 숫자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이 좌표계는 크게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로 나눕니다. 지평 좌표계는 북점이라는 놈을 기준 삼는데요. 우리가 지평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죠? 북동남서 쓰겠네요. 예. 요 폴라리스 북극성에서 그대로 수직하게 내려서 땅과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북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북점에서 수직하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 먼저 보인다고요? 북극성이 보여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폴라리스 북극성에서 수직하게 땅으로 내려서 땅과 만나는 요점을 북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위각과 그래서 여기가 북점이라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방위각과 그리고 지면에서 얼마나 올라옵니까는 고도로 표현합니다. 방향은 기호로 A를 쓰고요. 고도는 H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각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는데 북점이 0도였습니다. 90도 돌리면 동쪽이에요. 동점. 180도 돌리면 남점이 되겠죠. 270도 돌리면 서점이 되겠고요. 350도, 360도 딱 돌아서 다시 원래의 북점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 360도까지 됩니다. 그럼 고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데요. 지면에서 얼마나 올렸습니까? 하겠고요. 그렇게 올리다가 머리 꼭대기에 들어가면 여기를 천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0도에서 90도까지 고도가 나올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말입니다. 이 지평 좌표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어요. 왜?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딱 하루 뒤에 보면 그 위치에 있습니까?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1년이 주게 되는 연준동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 또는 인천에서 내가 방위과학이 20도에 고도 15도에서 초시선을 봤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똑같은 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 지평 좌표의 값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달라질 좌표값이 필요하고 이것을 적도 좌표라고 합니다. 지평 좌표계는 여러분한테 뭐 은연 중에 뭐 소개가 좀 될 수 있었지만 적도 좌표계, 적경과 적위로서 소개하는 적도 좌표계는 아직은 좀 많이 어렵겠고요. 어쨌든 적도 좌표계 값은 일반적인 항성 값이라면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하겠다고요. 그럼 항성이 아닌 태양과 달은 적도 좌표계 값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행성류들도 요 적도 좌표계 값이 달라지게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도 좌표계는 충분점을 기준하는데 일단 잠시 좀 놔두고 지평 좌표계 요거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지구를 놔두고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폴라리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적도를 연장하면 천구의 적도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천구의 적도는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소로 지는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 태양이 정동에 떠올라서 정소로 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동남서쪽 하늘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방위각으로 표현합니다. A 방위각 표현합니다. 방위각 90도 됩니다. 남쪽 180도 되겠죠? 서쪽 270도 됩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그리려면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남으로 이렇게 가는 정소는 요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좀 전에 이 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폴라리스하고 이루는 요 각이 그 지방의 위도였다. 됐나요? 직각을 가지고 정도에서 정소로 지는 천구의 적도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요 각도는 몇 도 나오겠습니까 하면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천구의 적도가 남중했을 때, 천구의 적도가 남중일 때, 요 고도 H는 남중 고도란 이름을 씁니다. 이 남중 고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이 흰색 라인은 뭐라고? 천구의 적도가 되겠고 이 천구의 적도는 나중에 저기 델타가 0도인 라인이에요. 추운 날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가 요 천구의 적도와 일치해요.
자, 그럼 이 적도 좌표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네요. 이 적도 좌표계는 춘분점을 기준 삼습니다. 하늘에 춘분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제는 하늘 본다고 춘 적힌 그런 곳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거는 좀 나름 좀 우리 뭐 서울 위도, 인천 위도에 맞춰서 위도 37도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뭐 그냥 지그자그로 이렇게 세워봅시다. 그럼 여기가 폴라리스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장하면 이게 천구의 적도입니다. 폴라리스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구가 지나가는 길 황도입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입니다. 결국엔 태양을 놓고 지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태양이 그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길, 그걸 황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황도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대부분의 교재입니다. 황도하고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두 점이 있어요. 요 점을 춘분점, 이 뒤에 이 점을 추분점. 천구의 적도 대비 폴라리스에 제일 많이 올라간 요 황도 요 부분을 하지점, 그리고 제일 내려간 여기를 동지점, 이렇게 쓰는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챕터 16에서 아마 이런 그림을 어디선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나 이 그림 싫어요. 모든 교재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이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나는 좋아하는 그림이 천구의 적도 그린 건 똑같아요. 근데 황도를 어떻게 그리고 싶습니까 하면 이 그림을 저 뒤쪽으로 박아놓고 요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춘분점을 저 뒤쪽으로 춘, 하, 추, 동. 난 이 그림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두 개의 십자선 그려야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 십자선은 지평좌표계의 요 십자선이에요. 두 번째 십자선은 적도좌표계 십자선인데요. 요렇게 하면서 0시, 6시, 12시, 18시 요렇게 그릴 십자선이에요. 지평좌표계 십자선 나름 우리가 지표면을 조금 위에서 쳐다보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적도좌표계 십자선 그냥 말 그대로 평면,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대놓고 수직으로 쳐다보는 그런 십자선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놓고 풀 거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나는 칠판이니까 수직하게 이게 보이지.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면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0시 방향은 춘 쓸 거라고요. 지금 내가 어느 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왼손이에요. 되겠나? 솔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 지금 좀 깨야 돼. 저도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들어. 예, 뭐 규정문 다 안 들고. 자, 내가 어느 손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왼손이에요.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돌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해됐어? 네. 지금 내가 돌린 각도 이해돼? 네. 방금 돌린 각도 이해돼? 자, 이 춘이 우리 교실에서 볼 때 어느 쪽? 칠판 쪽을 향하는 게 춘이에요. 이건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집 안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문제 풀 때도 내 앞이 춘이 돼야 되겠고, 이해됐어? 나중에 과거 가서 여러분이 보는 칠판 앞이든지 또는 시험장에서 보는 앞이 무조건 춘이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요. 이 그림에서는 춘이 내 뒤로 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춘을 잡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원래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적경이 어떻게 된다고?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0시, 6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난 그보다는 더 좋아하는 게 황도를 따라 돌리고 싶습니다. 춘, 하 이해했어? 방금 전에 각도 차이 이해되겠나? 춘, 0시, 하 6시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 이 점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추, 동은 어떻게 내리겠다고? 아래로 내리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아까 이 황도가 지구 공전궤도면이고 행성들이 이 황도면 대부분에 차지해요. 대부분 2, 3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행성들을 관찰하겠다는 것은 황도면을 찾는 거고요. 행성들 여러 개가 있어서 섞으면 그건 황도면이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내가 달 좀 보라 했죠. 이틀 전에. 그 달 보라 날이 음력으로 14일이고요. 어제가 15일이고요. 오늘 음력으로 16일 됩니다. 겨울철 달 했는데요. 이 달의 공전궤도면을 백도라는 힘을 써요. 태양이 움직이는 길은 황도, 달이 움직이는 백도인데 황도와 백도는 한 5도 정도 차이 나요. 즉 황도랑 그렇게 차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월 22일 날에 동짓날이 걸렸고 이 동지에 대해서 보름달이라는 것은 겨울에 보름달이라는 것은 황도와 즉 태양이 대략 18시 정도에 동지점 근처에 있을 때 달은 하지점 근처에 있습니다. 저 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남중고도가 높다 되겠고 여러분들이 본 달이 굉장히 남중고도가 높게 그렇게 본 달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름철의 달은 태양이 이쪽에 있을 때 동지점 근처에 있는 이 달이기 때문에 남중고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달을 보게 된다고요. 알겠어? 네. 그래서 충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돌리는 춘하, 추동, 황도면에 따라서 그렇게 돌리겠다고. 그러면 충분점이가 여기가 0시 되겠고 하지점이 6시, 추분점이 12시, 동점을 18시 방향으로 정하는 겁니다. 춘, 하, 추, 동. 왜 시로서 표현합니까? 하는데요. 0시는 24시하고 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구의 경선을 24등분 해놨잖아요. 네. 그것은 그 24등분 하는 데마다 1시간씩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릅니다. 적경도 마찬가지 24등분 해놓은 것은 적경 1시 차이마다 남중 시간이 1시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적경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하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적 위를 쓰는데 천구의 적도가 아까 뭐라 된다고? 저기가 0도입니다. 폴라리스가 저기가 플러스 90도였습니다. 그래서 충분점은 저기 델타가 0도 나옵니다. 하지점이 저기 델타가 플러스 23.5도가 나오겠고요. 추분점이 저기 델타가 0도 나오고 동지점은 마이너스 23.5도의 저기 델타를 보게 됩니다. 이해됐음? 네. 그리고 행성이 됐던 달이 됐던 뭐 경우에 따라 태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성과 달과 태양의 적경을 안다는 것은 저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겨울철 태양이 동점 근처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의 보름달은 하지점 근처에 있겠고 굉장히 남중고도가 그만큼 높아야 되는 거라고요. 십자선 다시 한번 끄겠습니다. 봄철의 태양은 했습니다. 봄의 태양은 0시 방향에 봄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을 볼 때 완전 반대쪽 여기가 보름달이잖아. 네. 상달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6시 방 쪽에 있을까요? 18시 방 쪽에 있을까요? 6시 방 쪽에 상현달이 있습니다. 하현달은 18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상현달의 남중고도가 그만큼 더 높습니다. 누구보다? 하현달보다 말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가을철에 잡아놓으면 12시방 추분점 방에 태양이 있겠죠. 가을의 태양이 말입니다. 보름달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상현달입니다. 네. 네. 이쪽이 하현달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을철에는 하현달의 남중고도 또 그만큼 높게 나온다고요. 이래서 네. 이 그림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선호하는 게 이 그림을 좀 더 선호합니다. 춘을 어느 쪽 방향 볼 수 있게? 칠판 쪽을 향해 볼 수 있게. 적경 알파는 0시부터 24시로 표현되고 저기 델타는 플러스 90도 이거는 이제 천고의 북극이 되는 플러스 90도에서 0도를 지나서 천고의 적도 쪽을 지나서 마이너스 90도 즉 천고의 남극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적이 되는 거 우리가 제대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천고의 남극 근처에 있는 놈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을 여러 번 그리는데요. 자, 천고의 적도를 그리는데 이게 결국엔 태양이 언제일 때? 추운 날일 때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하진날 어떻게 뜨겠습니까? 하네요. 하진날은 저기가 크다 보니까 남중보다 더 높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좀 더 북동에서 떠서 북서로 지는 이게 하진날의 태양입니다. 즉 내가 지금 하진날이라고 글자를 안 적어도 플러스 23.5도의 저기를 가진 천체라고 안 적어도 빨간색 라인은 하진을 그릴 거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지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동지날은 좀 더 남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서쪽으로 치는 동지날의 태양을 보겠다고요. 즉 마이너스 23.5도의 저기 델타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음? 네. 다시 한번 더 십자선 이렇게 그리는데 0시 방향, 충분점 방향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여기가 물고기 자리가 있습니다. 6시 방향 이쪽이 쌍둥이 자리가 있습니다. 실상 6시 7 사이 방향이 되겠고요. 10, 20 충분점 방향에 처녀 자리가 보이고요. 18시 쪽은 18시, 19시 쪽인데요. 이쪽은 궁수 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해됐음? 네. 우리 은하의 생김새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봤을 텐데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하면 궁수자리 쪽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이 6시 방향 쪽에 있는 즉 여름날 한밤중에 그래서 태양을 6시 방향에 잡아놓고 그럼 지구를 볼 때 요 가운데가 우리 지구거든요. 태양에 대해서 완전 반대쪽에 우리나라를 잡아놓는다면 밤 12시에 위치가 됩니다. 밤 12시에 궁수자리 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심 방향이에요. 별이 수두룩뻑뻑하겠네요. 은하수의 중심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은하수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이유가 여름철에 궁수자리, 우리 은하의 중심자리, 은하수가 훨씬 더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동쪽 방향 한번 찍어봤어요 하겠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는 어떤 그림들이 나옵니까 하네요. 정동 방위각 90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천구의 족도가 그려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플러스 저기는 어떨까요 하는데요. 플러스 저기 있는 놈들은 이런 일주권을 그리겠고요. 마이너스 저기 있는 놈들은 이런 일주권을 그리게 됩니다. 어쨌든 동쪽에서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위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증가하고 고도도 역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증가합니다. 남쪽 이동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네요. 남쪽 방위각 180도짜리 여기 뭔데 천구의 적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플러스 쪽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가고 있고요.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쨌든 남쪽 하늘에서도 방위각은 증가하는데요. 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딱 남쪽에서 때 최고 고도를 찍어요. 그래서 방위각 180도를 찍기 전까지 고도가 올라가고 방위각 180도 이후부터는 고도가 내려갑니다. 예, 남중고도라는 이름을 쓸게요. 남중고도 H를 내는 공식입니다. 별거 없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90 위도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델타 이건 뭐라 부른다고요? 적 위값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높은 놈은 남중고도가 높겠고 저기가 마이너스 값은 남중고도가 낮아요. 이래서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하면 90 위도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90 37도 서울 위도 인천 위도 37도 빼기 53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 37 빼기 54 마이너스 53도. 그치? 그때는 남쪽에 띡 하고 남중고도가 제로가 되는 거기까지는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53도보다 저기가 더 내려가 있는 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별자리가 남축자성이 되겠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그래요. 이해했음? 네. 서쪽을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서쪽 지평선 어떻게 됩니까 하면 방위각 270도를 통해서 천구의 적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플러스 쪽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쪽 지평선에서 보이는 방위각은 증가됩니다. 즉 동남서쪽 하늘 어쨌든 방위각이 증가되고 있죠. 어느 손 움직였다고? 오른손 움직였죠. 방위각이 증가된 방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제 감소하죠. 되겠나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북점 방위각 0도입니다.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방향이 도네요. 10도, 20도, 30도 쭉 가니까 340도, 350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쭉 올리다 보니까 이게 폴라리스가 보입니다. A, B, C, D 각 별의 일주 운동을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A별은 이렇게, B별, C별, D별 이렇게 움직였죠. 네. 이해했습니까? 네. 일사분면에 있는 요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위각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네. 방위각 감소했잖아. 네. 고도는 증가하네요. 네. 이사분면 C별을 말합니다. 방위각은 감소하고요. 고도는 감소합니다. D별은 어떻습니까? 방위각 증가, 고도 감소. A별 쪽은 어떨까요? 방위각 증가에 고도 증가. 즉 동쪽 무조건 방위각 증가, 고도 증가. 서쪽 무조건 방위각 증가, 고도 감소. 아니 감소. 네. 남쪽 하나는 일단 방향은 증가하고요. 고도는 방향 180도 되기 전까지는 증가했다가 이후에 감소하고 남중고도 찍을 수 있겠습니다. 북쪽 하늘은
지평 좌표의 방위가 고도의 증감이 네 가지 케이스가 다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평 좌표계까지를 소개해보고 동남서쪽 하늘에 보이는 북쪽 하늘에 보이는 놈들을 또 소개해봤습니다. 잠시 숨 좀 돌렸다가 오늘 하려고 했던 달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